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1일 와 벌써 21일이라고요? 4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어제 날씨가 진짜 좋았죠. 저는 토요일에 비가 꽤 많이 내리고 막 천둥 번개도 중간중간 쳐가지고 일요일에는 과연 날씨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저도 한 명이었고 저도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날씨도 또 안 좋고 하니까 지지러 갔어요. 지지러. 참숯가마라는 곳을 생애 첫초 한번 가봤는데 와 거기는 제가 제일 아기더라고요. 아기. 응애.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비 오는 날 또 지지고 저만 지진 게 아니라 남의 살도 좀 이렇게 지지고 왔더니 너무 또 그것도 재미난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가서 좀 약간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 어르신분들이 딸이랑 이렇게 오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딸은 가자 그래도 안 가네. 우리 아들도 안 가네. 뭐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섭섭지 않게 심심치 않게 많이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부모님 건강하실 때 모시고 참숯가마 한번 가보세요. 좋아하실 겁니다. 같이 땀도 빼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그런 추억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금요일장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도 딱히 제가 뭐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SNS 안 한 것 같던데 했나? 모르겠네요. 뉴스에서는 그다지 못 봤는데 오히려 그 경제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1000명의 서명이 담긴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반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면서 과연 백악관이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 건지 또 이번 주에는 테슬라 그리고 구글 등의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주말 사이에 그리고 또 우리가 쉬어갈 때 봐야 될 내용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또 시장 이번 주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숯가마 가보셨어요? 참숯가마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혹시 뭐 PPL 들어왔나? 아니요. 나 이제는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참숯가마야? 뭐 이래서. 자, 여러분 참숯가마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참숯가마. 네. 앞에 막 참았어요. 막 찾았어요. 오늘 뭐 참숯가마인가. 아니 근데 참숯가마 뭐 저는 사실 너무 사우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답답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우나가 한 5분도 못 있다가 나오고 하는데 뭐 부모님들 좋아하시니까 가서 열심히 낮잠 자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영해가지고 또 약간 근데 이제 그 자제분들이 사실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잘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살 때까지는 가고 10살. 그 이후로는 한참 안 가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꼴딱꼴딱 하면 같이 가. 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이 아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야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시간이 한 얼마 안 되겠지. 아빠한테 막 좋다고 뽀뽀하고 네, 막 뭐 달려오고 이런 게. 이제 10살만 넘으면 10살만 아빠 넘으면 저리가. 그냥 뭐 자기 생활 이제 하니까. 우리 반에 있는 다빈이가 더 예뻐 하면서 이제 그러겠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모든 그 효도는 5살 때까지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기대도 하지 말아라. 저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저는 효를 다하고 있어요. 어떤 자제분이 계신데 10살 이후인데도 내가 가는 곳에 아이들이 같이 따라와 준다면 그건 진짜 진짜 효자 효녀입니다. 정말. 전 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맛있는 거를 사준다 그러면 쫄쫄쫄.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계실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자, YMG 박종훈 팀장님, 우리 오늘 뉴스레터 쉬는 동안에는 뭘 봐야 됐을까? 트럼프는 안 정말 바빴을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은 쉬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뉴스나 또 엄청난 이제 뭐 데이터들 뭐 분석하고 과거에 어땠는가 이랬는가 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데이터 위주로 좀 같이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네, 그리고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좀 재미난 게 있는데 뭐요? 제가 이제 뭐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 발표 기업들, 데이터, 그리고 테슬라가 일부 저가형 모델 Y 출시가 좀 미뤄졌다. 뭐 결국. 부품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조달에 관련해서 일부 좀 지연이 되는 상황. 뭐 이 부분 아마 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 사이에 좀 들으셨던 뉴스인 것 같고,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히틀러의 끔찍한 관세 정책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뭐 그 기자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지금의 트럼프 정책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약간 비슷한 내용들.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의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히틀러를 모방한 건 아니다. 모방한 거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히틀러까지. 네, 지금 히틀러까지 소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 법원이 구글의 불법 독점 광고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구글이 일부 뭐 크롬에 대해서 뭐 크롬을 뭐 일부 떼내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탄력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 저 뒤에 가서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지난주 저희 금요일 방송했을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파월 의장이 관세 영향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유가 같은 경우는 6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 제재가 뭐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23원, 뭐 소폭 올라갔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99.1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과거, 제가 뒤에 뭐 데이터로 준비를 했겠지만, 2005년 이후로는 완전히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같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우리 이제 목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장이 한번 쉬었죠. 그쵸. 장이 한번 쉬었고 지금 러셀 1000 밸류 지수 그리고 S&P 500, 뭐 나스닥, 러셀 2000,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수가 있는데 여전히 S&P 500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0.2%로 지금 조정장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세장까지 들어갔죠. 그쵸. 네, 마이너스 20% 넘는 약세장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5.7%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 지수도 만약에 지금 최근에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에서 15%, 16%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 1000의 이제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인데 가치주 하게 되면은 뭐 필수 소비재나 여러 이제 뭐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가치주의 좀 가치주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른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서 조금은 아웃퍼포먼 있다,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건 올해예요. 이게 파란색이. 네. 근데 이번 달 4월 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노란색 보시게 되면 무슨 가치주든 방어주든 민감주든 그냥 전부 다 일률적으로 쫙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경기 침체다, 뭐 경기 둔화다, 정말 뭐 경기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지금 미국 시장에 나타난다면 이게 지금 뭐 방어주, 뭐 민감주, 가치주, 성장주 이런 거 할 거 없이 이번 한 달간은 이 노란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조금씩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상위 7개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S&P 500 중에 2위를 기록하는 그런 랭킹을 기록했고, 그 2024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슈퍼말 컴퓨터가 S&P 500에 들어갔다가 나고서 엄청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네.
자, 근데 2025년을 한번 볼게요. 2025년 보게 되면 지금 테슬라가 마이너스 40%. 고점 대비. 2025년 들어서 네. S&P 500 전체 랭킹 중에 49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여전히 예, 뭐 500에서 지금 500등에서 497등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 뒤엔 누가 있는 건지 더 궁금하네요. 예, 뭐 얘네들은 이제 서로 어깨 동무하고 있거든요. 네, 서로 네. 사이도 좋고. 예, 그래서 뒤에서 예,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꼴찌에 지금 위치해 있다. 그러네요. 자, 근데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떨까요? 지금 엔비디아 454위. 뭐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죠.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애플 433위, 아이고. 아마존 432위, 거의 뭐 하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419위.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대부분 400등 뒤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수익률을 봤을 때. 10등 안에 들어있던 종목들이 다 지금 400등 뒤로 간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M7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M7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계좌를 보게 되면 정말 좀 아직은 답답하죠. 암울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316위, 메타 플랫폼스 352. 뭐 이것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평균 대비해서 너무나도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텔 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화요일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한국 시간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침에 아마 저희 월모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인텔과 이제 알파벳도 목요일 날 또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서비스 나우도 수요일 날 뭐 치플레 뭐 이런 기업들 뭐 인티튜 서지컬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주에 너무나도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에 관련해서도 최근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요즘 뭐 방위 징액부터 해서 네. 뭐 미국의 어떤 무기를 수출하는 그러한 부분에 행정명령을 또 서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방산주들이 일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이거는 프리마켓에서 G 에어로스페이스, 로키드 마틴, RTX 이러한 기업들, 방산 기업들, 특히나 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방산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실적 발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거는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실적 발표 피크입니다. 이번 주 뭐 앞서서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테슬라,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여러 어떤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가 이제 뭐 거의 뭐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조금 줄어들고 아까 요 3주가 이제 뭐 실적 발표의 이제 피크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또 관세로 넘어가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요즘에 뭐 시장에서 좀 많이 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막 관세를 올리겠다고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은 혼자서 차 한잔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눈빛 봐요, 눈빛. 그러니까요. 시진핑이 지금 저 표정이 예전에 그 2018년인가 9년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시진핑은 맞아. 표정이 입 앙다물고 약간 이러고 있는 맞아. 트럼프는 되게 약간 익살스럽게 그 미국인 특유의 그런 표정 있잖아요. 되게 여유로운 척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는 아글아글 쓰고 있고, 맞아요. 예. 시진핑은 너는 해라. 나는 그냥 여유롭게 내 갈 길 가겠다. 너는 짓거려라.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하고 싶었죠? 어떻게 따갈았어. 예, 방송이니까. 제가 하는 게 낫죠. 예. 제가 하는 게 너는 네가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예,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 이 글로벌의 어떤 관세 정책을 보셨던 분들 아마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조금 풍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전병서 소장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네. 중국에 관련해서 많은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쵸. 특히나 이제 기업들을 꽉 쥐고 있는 그 중국의 그런 모습들, 뭐 애플, 맞아요. 테슬라, 월마트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하나의 큰 협상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뭐 내부적으로 또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그쵸. 또 여기저기서 반집회 시위가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학들하고도 지금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예,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전 세계와 싸우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와 싸우고 모두가 적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16대9가 아니고 16대9는 비율이죠. 16대 1로 뭐 싸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트럼프가 굳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일단 공표 탐욕 지수를 최근에 볼 텐데요. 우리가 월모브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공포 탐욕 지수 극도의 공포 구간이고요. 지금도 21. 이게 4를 기록했었죠. 가장 밑에가 4였는데 4 최근에요? 한 저번 주 관세 정책 그래요? 발표했을 때 4. 4까지 떨어졌어요? 4. 네. 4까지 떨어졌어요. 4. 오. 그리고 더 안 떨어졌어요. 근데 뭐 네. 4가 뭐 4면 뭐 끝이죠, 거의. 오, 그러네요. 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일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시장의 심리가 조금은 좀 완화가 됐나? 와.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보통 뭐 공포 구간이다 아니면 뭐 뉴트럴 구간이다 했을 때 20일로 와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던데 이게 지금 4에서 20일로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네. 아유 야 이제 좀 숨 좀 쉴만하네. 살만하다. 예,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차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에 나온 이게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 불확실성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자, 여기 오른쪽 상단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과거 코로나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가 너무 애기일 수준. 지금 저 끝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거 트럼프 코로나 힘이에요. 때 재택근무하고 뭐 셧다운되고 상해가 셧다운되고 전 세계가 정말 마비가 되는 그러한 사태가 애기일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의 이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너무나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회계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 불확실성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규제 관련된 불확실성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회계적인 측면 아니면 뭐 규제적인 측면 그리고 뭐 무역 그리고 경제 뭐 할 거 없이 지금 전부 다 모든 데이터가 지금 불확실성의 어떤 그쵸. 거의 뭐 최고점에 정점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정점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끝났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이게 정점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특히나 뭐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요새 사라는 이야기를 되게 네.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과거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늘 답습해왔잖아요, 사실상. 예, 뭐 코로나 때도 답습해왔고 2022년 때도 만약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답습했는데 물론 그 기간이라는 것은 2022년 한 10개월이 됐어요. 네. 빠지는 그 기간 10개월이나 됐기 때문에 좋지는 모아가는 않았지만. 뭐.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부 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협상이 좀 타결이 되거나 이렇게 네. 되면 완전히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도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난주 제가 조금 외신을 보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AI에 대한 뉴스가 다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스타게이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중입니다. 누가 주축이 되고 있죠? 예, 지금 뭐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오라클, 손정리. 뭐 오픈 AI 해서 여러 데이터 센터 16개 주에서 네.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자, 그리고 영국에서도 또 확장하는 데이터 센터를 영국까지도 확장하는 그런 계획까지 좀 세우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순항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금 또 AI 트렌드 또 AI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많은 그 나라 특히나 미국까지 중국이겠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조금 숨 쉴만 하구나라는 이런 느낌도 좀 지난 주말에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S&P 500에 대한 이제 전망치 사실 뭐 도이치뱅크는 7천까지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IB들은 뭐 6,800, 6,700, 6,600까지 보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6,400, 6,500 선에서 목표치를 전망을 했었는데 작년이었죠. 작년이었고 뭐 매월 지금 약간의 수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의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3월 달 대비해서 4월 달에 조금 내리는 그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수정치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20년 3월 이후로 2020년 3월이면은 코로나 때 그때 네. 엄청나게 급락할 때 그 부분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좀 빠르게 좀 큰 폭으로 수정치 S&P 500의 목표치를 수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 한 6,500에서 6,600 사이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월가 IB들이 3월달에 네. 지금 4월 들어서는 6,000 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 한 7.5% 정도 낮추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만약에 지금 6,000포인트라고 보게 되면은 요 앞서 고점 수준이에요. 사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고점까지는 연말까지 올라가지 않겠니? 이렇게 지금 IB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달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2005년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 이제 선으로 좀 그린 겁니다. 자, 그린 건데 지금 요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들어서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 과거의 어떤 통계, 과거의 어떤 밴드가 있잖아요. 네. 이 지나간 흔적을 보게 되면 밴드가 있는데 자, 그것을 뚫고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트럼프가 일부러 달러의 약세를 좀 깨하고 있고 앞으로 뭐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러한 일부러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지금 많은 이제 경제에 있어서 사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어떤 기축 통화에 대한 패권이나 네. 아니면은 뭐 채권 시장도 너무나도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이미 벌써 경기 침체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앞으로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길을 지금 그렇죠.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정말 달러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계속 제가 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 부분 뭐 앞으로 뭐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업 실적을 보고 난 후에 월가가 보는 미국 경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IB들만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볼 텐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우리 연구팀은 우리가 경기 침체 볼 것이라 믿지 않고 있다. 예, 여전히 이제 미국이 견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총체적으로 볼 때는 소비자는 계속해서 경제에 돈을 밀어 넣습니다. 뭐 계속 제가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일부 계속 이제 소비를 이뤄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쓴다. 예. 그리고 잠재적으로 변할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상당한 혼란에 직면해 있고 규제 완화, 뭐 잠재적인 긍정적인 면과 관세와 무역 전쟁, 지속적인 고착 인플레이션, 높은 재정 적자, 여전히 다소 높은 자산 가격과 변동성의 잠재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는 0.5%까지 인플레이션 일으킬 것이다. 자, 앞으로 몇 달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JP모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웰스파고에서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시기적절한 해결은 기업 소비자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변동성, 불확실성을 예상하고 느린 경제 환경에 대비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정책 변경의 결과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른다는 거겠죠, 결국에. 그래서 모르네요. 이게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난 주말에 막 나온 건데 그들도 모른다. 모르는 거죠. 확실히 관련된 위험이 있다. 관세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의해 단기적인 거래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당사의 파이프라인은 연초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크게 뭐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올 불확실성에 약간은 불안해하고 대비하고 있다. 요게 이제 웰스파고가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모건 스탠리는 우리는 여전히 경기 침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부를 거다. 좋을 때는 모건 스탠리 항상 경기 침체 조만간 올 거다 얘기하다가 지금은 아니야 경기 침체 안 올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일시중지 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제가 위축될지 여부는 모른다. 전성 효과가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이게 옮겨질지 지금의 관세가 옮겨질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제일 그러니까 뭐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불확실성이죠. 뭐 우리가 안개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딱 이 얘기 들으면 야 저런 얘기 나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만큼 지금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도 네.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시장이다 보니까 예측조차 할 수 없죠. 그렇죠.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너무나도 좀 불안해하고 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를 좀 볼 텐데요. 재미난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정말 이거 약간 왜 옐로우 페이퍼에 있을 법한 그런 스토리 라인이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영화로 네.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요 이거 스토리? 분명히 이거 관세 관련해가지고 영화화가 10년 안에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부에 있는 백악관의 내부 뭐 임원들 또는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고 나서 네네. 베센트와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나바로가 백악관에 어떤 다른 미팅이 있어서 딴 데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옆에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예요. 나바로 그 고문이. 네. 자, 그래서 이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부 장관이 트럼프한테 가서 4월 9일 날 이거 일시 중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난리가 심상치 않다. 났다. 난리가 났다. 심상치 않고 이거를 계속 설득을 했대요. 설득을 해서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글을 올리고 엔터 치고 탭할 때까지 그거 엔터 치나 안 치나 이렇게 계속 보면서 옆에서. 확인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 있는 백악관의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을 네. 보시고 요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좀 나왔는데 자 그만큼 지금 베센트와 러트닉 그 상무부 장관의 이 마음 그러니까 지금 심중을 지금 그대로 지금 이때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물론 외부적으로는 우리에게 보복 관세하지 마라 좀 강경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재무부 장관과 산무부 장관은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미난 하여튼 기사 중에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저 나바로라는 인물이 저는 대체 트럼프랑 무슨 상관이 있는 얼마나 뭐 연관관계가 깊길래 이런 생각이 했는데 들었어요? 대신 감옥을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옥 갔다 왔죠. 예, 나바로가 대신 트럼프 대신해서 감옥을 가서 트럼프는 그 이제 부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그래서 나바로의 말이라면 무조건 100% 지지를 해준다. 이것도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죠. 예, 대신 감옥 가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바로도 과연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수 있을지. 지금도 이렇게도 다 반대하는데. 그렇죠. 자,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출시가 연기된 저가형 모델 Y. 예, 저가형 모델 Y 미국 출시가 연기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좀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E41이라고 불리는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Y는 예상보다 늦게 미국 생산 라인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25만 대까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래 올해 초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라인에 어떤 노후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모델 Y가 나왔어요. 네, 모델 Y가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공정 라인 자체가 일부 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모델 Y 저가형 모델 Y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관세가 또 인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좀 일론 머스크에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내부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저가형 모델 Y가 일부 좀 미뤄지겠다, 연기됐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날짜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6월, 7월까지는 뭐 이미 뭐 연기가 된 것으로 시장에서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또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그 저가형 모델 Y, 저가형 모델이 아니죠. 지금 모델 Y가 또 새롭게 출시가 돼서 주니퍼라는 이제 사신다면서요? 저는 이제 계약을 했어요. 주니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주니퍼가 나오는 것 자체가 과거와 가격을 동일하게 하고 성능은 더 좋게 하고 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요가 또.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저가형 모델 Y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현대기아차나 뭐 다른 뭐 유럽차들의 전기차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정책 자체가 테슬라가 워낙 싸게 좀 정책을 좀 내놓다 보니까 네. 다른 기업들도 이런 마진을 줄여나가면서 이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치킨 게임이 되겠네요. 예, 이게 지금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주니퍼를 보면서. 예, 근데 만약에 저가형 모델 Y가 야,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 예,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싸라고 된다면 그리고 경제적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선택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또 동일하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테슬라가 그만큼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더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델 2인 거예요? 저가형 모델 2는 따로 있어요.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왜 나온다 그래놓고 계속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로보택시용으로 나오는 그건데 아직까지 그거 부분은 얘기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저가형 모델 Y. 왜냐면은 모델 2를 지난번인가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올해 상반기 중에 내놓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내놓는다 했어요. 근데 계속 안 내놓고 있네. 네,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저는 또 그게 그건 줄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장 또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네, 히틀러의 히틀러. 끔찍한 관세. 예, 이게 지금 히틀러까지 이제 소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게 되면, 자, 히틀러가 1933년 1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농업 부문 고율 관세를 추진합니다. 33년도에. 예. 자, 경제 정책은 나치당의 경제 이론가인 고트프리트 패더. 고트프리트 뭐 지금 꼭 나바로 같은 느낌. 이런 영향을 좀 받았고, 네네. 그는 국제 무역을 거부하고 경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네. 1933년 2월 10일 딱 한 달이 좀 지났죠.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도 1월에 취임이 됐는데. 히틀러는 대부분 농산물과 섬유 제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우방국 대우를 중단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500%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무역국가 악화가 되고 보복 관세 위협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에 따라서 독일 자체가 수출 중심 산업은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그때 당시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자, 내부 반발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외무장관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예. 그리고 재무부 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이 관세정책, 무역정책을 촉발하고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는데, 오늘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예, 이렇게 또 말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히틀러는 자급자족과 국가 재건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관세 정책을 강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급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강행을 해요. 네. 자, 그다음에 1936년 전쟁 준비와 군수 산업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1933년부터 그 3년 동안에 이 관세 정책을 했는데 이게 시장을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급증시키게 만들다 보니까 1936년에 전쟁 준비를 하고 군수 산업 중심으로 경제 전략을 전환하고요. 네. 무역 없이도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히틀러의 신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4개년 계획, 그때 당시 아마 유명한 4개년 계획이 1936년에 도입이 됐고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됐는데, 물론 이게 관세 정책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요 원인 때문에 된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막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너무나 많은 이제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무역 정책이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지금 과거에 이제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관세 정책을 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산업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이 관세 정책과 비교하는 그런 기사로 지금 나올 정도니까, 지금 많은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나 역사적인 사실들, 팩트, 이런 부분과 지금 트럼프 관세와 정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930년대를 갔었고, 지금 독일 히틀러와 또 비교도 하게 되고, 과거 1기와도 비교하게 되고, 정말 그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적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현대판 히틀러 같기도 하죠. 이게 완전 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좀 닮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야라고 이제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이런 뭐 비판적인 시각들이 너무 많아서 네.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기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 법원이 구글이 불법 광고 독점을 운영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판결이 나왔고 지금 연방 판사가 불법적으로 이게 약간 반독점으로 지금 광고 시장을 얘네들이 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타격을 입었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독점 검찰이 구글의 광고 상품을 분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은 아마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야기가 나왔고 자 그러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사실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었고 이번에 이런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이제 그 분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이제 분할 뭐 크롬을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크롬 팔면은 광고 웹사이트 광고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말도 안 되죠. 너희들 독점적으로 좀 고의적으로 시장의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그런 혐의로 이미 시장에서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글이 좀 불리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일부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재판에서는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심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을 또 판결하는 두 번째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구글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불리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히틀러 비교한 그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좀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있어서 좀 무모하게 시장에서는 반대하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일부러 또 특정 인물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는 사실 좀 힘들게 하니까 살짝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희가 3프로 아티를 할 때마다 되게 좋아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 공기청정기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웰스 공기청정기 요거 토네이도, 이름이 토네이도예요. 말 그대로 이제 토네이도처럼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안 좋은 공기를 다 순화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정화시켜주겠다. 34평형이고요. 가격은 뭐 저희가 이거 A급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17만 9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15개월 무상 AS가 가능하고요. 리퍼 상품이지만 정품 새 필터를 장착을 한 뒤에 출고를 하기 때문에 필터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평수 34평 커버 가능하고 99.9% 초미세먼지까지 제거가 됩니다. 1등급 에너지 효율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3프로TV 사옥에서도 실제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 고객분들이 필터에 대한 재구매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앵콜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뭐 큰 불편함은 없으실 텐데 이게 뭐 신입사원 연수나 아니면 컨퍼런스 세미나 모델하우스 등에서 임시로 사용했었던 제품을 리퍼 제품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선풍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풍기 뿅. 자, 이게 일단 디자인이 이번에도 굉장히 또 모던한 예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죠. 뭐 리모컨으로 되는 건 요새 선풍기들 리모컨 없으면은 안 되죠. 저희가 MN 12인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도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79,000원이고요. 선풍기 본체, 리모컨 배터리, 충전선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삼성전자 ODM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정한 그런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용량 배터리이기 때문에 최대 24시간까지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 그럼 캠핑 가실 때 좋겠네. 한번 충전해가지고 너무 크려나? 그래도 요새는 굉장히 또 큰 제품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360도 입체 3D 회전 구석구석 모두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뭐 ODM이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2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자, 두 가지 제품 여러분들 핫딜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런 컬러 약간 어둑어둑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인데 약간의 블루가 살짝 들어간 컬러거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굉장히 또 안선 맞춤이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웰스는 제가 뭐 말하면 입 아프죠. 공기청정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큰 크기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요새 이 미세먼지 때문에 문도 제대로 못 여시잖아요. 문 한번 시원하게 여시고 웰스 한번 돌리시면은 청정한 공기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 하시죠. 이젠 할 때 됐잖아요. 예. 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려면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YN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